근데 경우의 수는 학습 목표 자체는 이거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빠짐없이 해주면 되고 케이스 분류를 배반,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하면 중복되지 않게 보장이 되는데 케이스 분류를 조금 중복되게, 그러니까 너네가 NA 합비에서 NA 더하기 NB-NA 겹이다 빼기 중복되는 게 있으면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게 학습 목표고 이대로 하자는 게 그냥 끝이에요. 됐니? 근데 문제는 이 빨간 말을 행동으로 할 줄 아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다,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감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너네가 문과로 갈 사람들은 고3 끝날 때까지 하루에 최소 3문제에서 5문제를 경우의 수를 매일매일 풀어야지만 확률 같은 게 포함해가지고 뭐다? 수능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확통 이번에 끝났으니까 수업 좀 하니까 확통 잠깐 쉬어야지. 그러면 다시 리셋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실함을 추구하고 있는 단원이라서 너네가 경우의 수는 진짜 싫어도 매일매일 풀어야 돼요. 아니면 성적 받는 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도 교과서 다 풀 줄 알아도 못 풀어요.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 얘가 뭐다? 수능 쪽에서도 지금 조금 많이 진화가 됐고 경시 쪽에 발달되어 있는 과목이라서 문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학교생들은 어디서 내냐면 각 나라별로 경시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K무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러시아나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통치러서 이제 그 IMO 이제 국제수학 경시대 이제 각 국가 경시대 통과한 애들이 올림피아드 통과한 애들이 이제 하는 거. 그런 기출 문제들이 많은데 학교생들은 그런 걸 풀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문제도 내요 실제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동네에서 낸 적이 많았던 게 영등포구가 19년에 와라락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남고도 좀 난이도 어렵게 출제를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웬만하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내는데 모의고사가 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최근 기출 문제만 하면 몇 문제 안 되는데 옛날 거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기출 문제 수도 지금 1000문제가 넘어가요. 그래서 님들이 다 풀어보는 거가 제일 좋긴 하지만 다는 못 풀 거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라도 좀 충실하게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두 개예요. 뭐냐면 그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니까 알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전제조건이 되어 있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거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걸 N가지를 한다면 뭐다? 그냥 M 더하기 N이다. 요게 그냥 합의 법칙입니다. 맞아. 그래서 합의 법칙은 주로 뭐냐면 그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다 더할 때 이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뭐냐면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 또는 3번 케이스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또는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냐면 케이스 분류입니다. 그래서 또는 뭐 이거나 뭐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면 싹 다 뭐다? 합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수용도 그리듯이 이어서 나가는 거야. 내가 오늘 이제 티셔츠가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바지가 5개가 있어.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조합 자체가 어떻게 돼? 위에 옷을 A, B, C, D 4개가 있잖아. 맞아? 상의 4개. 여기에 대해서 바지가 각각 다 몇 개씩 있다고? 5개씩 있다며. 그러면 5, 5, 5, 5인데 이게 결국 4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게 뭐냐면 곱의 법칙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한 사건의 가지수에 대해서 각각이 동등하게 생겨날 때 걔네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고 걔를 곱의 법칙으로 본다. 그래서 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N가지고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N가지면 얘는 뭐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뭐다? 곱의 법칙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렇게 뭔가 A가 있는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다? 요게 두
가지가 되고 동등하게 지금 세 가지가 되잖아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다? 곱의 법칙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 뭐다? 곱의 법칙은 AND이지 않냐. 그래서 얘가 뭐다? 뭐 동시에 뭐 연달아 뭐 계속해서 뭐 잇따라 뭐 이런 연속해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나중에 확통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네도 사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 알잖아. 왜? 겹치는 게 존재를 한다면 사건은 집합입니다. 알겠지?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사건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다. 알겠지? 그러면 가능한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걔의 부분 집합을 통째로 다 구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사건이란 말 지우고 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NA 더하기 NB에다가 뭐야? NA 교비. 그러니까 얘가 중복된 게 있어서 그만큼을 빼잖아. 맞아? 특수한 게 이거지. 일반적으로 이거라고 하자. 얘도 만약에 특수한 게 이거라고. 일반적으로는 M 곱하기 N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 일반적인 건 뭔가요? 지금은 못 배우고 확통 가서 배우세요. 그치? 독립종속 할 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냐면 두 사건이 배반이라고 합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봐봐. 요걸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서로서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맞아? 집합일 때는 이걸 서로서라고 부르고 A를 이제 사건이라고 이름만 바꿔버리면 얘는 우리가 뭐냐면 배반이라고 불러요. 응. 똑같은 말이야. 서로서로 이해해야겠지. 그러니까 뭐야? 이 부분이 0이 될 때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더 빼기가 없다는 거잖아. 맞아? 얘는 뭐냐면 독립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독립은 뭐냐면 일단 뭐 요거긴 한데 사실은 몰라도 돼요. 알겠지? 지금은 어차피 그 케이스를 안 내니까. 이게 되는 케이스만 독립인 거예요. 됐니? 그 독립이란 뜻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는,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뭐 A가 발생을 하든 A가 발생을 안 하든 B는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야겠지. 그게 뭐다? 독립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다. 알겠지? 근데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다? 요런 수식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한 게 뭐냐면 종속일 때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종속일 때. 독립이 아닌 것을 종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종속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발생할 때는 B가 3가지였다가 A가 발생하면 B가 4가지 일어난대. 영향을 주는 게 종속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을 하지 말자고. 확통에서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얘 1을 보면요. 뭐라 돼 있냐면 x 플러스 y 얘가 4이야. 그래서 자연수 xy에 대해서 x, y 개수.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맞아? 됐죠? 그래서 출제 의도는 지금은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의미 아닌 정수였고 오늘은 자연수니까 1 이상일 거 아니에요, xy가. 그러면 1 더하기 1, 2가 최소값이지, 맞아? 그래서 얘가 뭐다? 2일 때. 얘가 몇일 때? 3일 때. 얘가 몇일 때? 4일 때가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얘는 지금 너가 다 띄면 되잖아. 뭐야? 1, 1밖에 없고 얘는 뭐야? 1, 2, 2, 1밖에 없고 얘는 1, 3, 2, 2,
3일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됐나?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야.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쓰고 아니면 쓰지 마. 저번에도 시험지 풀 때 한번 했던 건데 뭐냐면 x1부터 쭉쭉쭉 여기를 xn이라고 할게. 됐니? 여기가 r이라고 하고 xi들은 뭐다? 0 이상의 정수가 된다고 할게요. 당연히 r도 정수고요. 근데 r은 자연수만 할게요. 일단 0도 가능은 하지만. 됐니? 그러면 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는요, 얘가 이렇게 이상한 기호를 적어요. NHR이라 적어요. 됐니? 근데 얘가 뭐냐면 공식이 n 더하기 r 빼기 1씩 r 요렇게 바뀌어요. 그럼 얘를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상이 이 기호를 적었다가 얘 이걸로 바뀐대 라고도 적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하고 좀 이따가 넘어가 볼게.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좀 좋다고 했어요. 뭐냐면 쟤를 넘긴다고 했어요. 맞아? 넘겨버리면 4에다가 x 플러스 y가 0 이상이 되잖아. 맞아? 맞지? 그래서 얘를 내가 뭐로 잡을 거다? z라고 잡을 거라고. 됐니? 그러면 내가 지금 뭐냐면 x랑 y랑 z를 더하기를 할 거라고. 근데 z가 이거잖아. 그럼 여기 x, y 더하면 뭐가 돼? 4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저번이랑 문제 달라. 저번엔 다 0 이상인데 여기는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고 z만 0 이상이 지금 됐다고. 나는 뭐다? 0 이상일 때가 이게 공식이 성립하는 거라고. 됐니?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내가 1을 빼잖아? x에다가 1을 빼면 그 숫자는 뭐가 돼? 0 이상 되는 거 맞아요? y에다가도 1 빼면 0 이상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를 1 뺀 거를 x 프라임을 적을게. 1 뺀 거를. 그다음 y에다가 1 뺀 거를 y 프라임이라 적을게. z는 그냥 그대로니까 z라 적을게. 그러면 내가 총 양변에 몇을 뺀 거야? 2를 뺀 거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2 되는 거 맞아? 요까지 이해됐네?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돼? x 프라임, y 프라임, z가 다 뭐가 돼? 0 이상의 정수가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공식이 뭐라고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요 n이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한 개수야. 한 개수가 몇 개야? 3. 그다음 요 숫자가 그대로 뒤에 거에 오게 된다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로 바뀐다고? 요거 두 개 숫자 더한 거에다가 1을 뺀대. 그럼 뭐가 돼? 4시 2가 되겠지만 그러면 4시 계산 몇이야? 6 해가지고 뭐다? 요 노가다가 그냥 요렇게 바뀌게 된다고. 요까지는? 그럼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원래 내가 작년까지는 이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 근데 올해는 조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는 것 뿐이란다.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얘가 이름이 중복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 뽑기야. 그러니까 같은 거를 여러 번 고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뭐하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떤 숫자 A1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숫자 A2가 있어. 됐니? 어떤 숫자 A3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지금 같아도 되고 크기가 이렇게 됐다고 칠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얘네들은 1 이상의 숫자에다가 지금 6 이하의 숫자라고 할게. 여기까지니?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A3 요거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보지.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다 그 뭐다? 자연수라는 보장은 돼야겠지? 됐니?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내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만 설명할 때 간단하게만 할까요? 복잡하게 안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 맞아 얘들아? 맞아? 증가함수 개수는 조합이라고 한 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증가함수 개수는 뭐다? 조합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요. 이거 함수 그 방학특강 마지막 강의 보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였다고? 뭐 nic, 뭐 nx 뭐 일단 이렇게 나와서 조합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 함수도 배웠어요. 함수 필기에서. 얘가 이름이 뭐라고? 단조 증가였다. 기억나나요? 단조 증가는 말은 같아도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럼 봐봐. 증가함수가 지금 조합이라며. 단조 증가는 얘네 두 개가 같아도 된대. 같아도 된다는 말이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겠다고. 같은 것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증가함수가 조합이면 단조 증가는 중복을 허락한 조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얘는? 중복 조합 되는 거 맞아요? 이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중복을 허락했잖아. 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지만 뭐 ny, h, nx 그러니까 뭐 뒤에 공식을 외워달라는 말 아니야? 나는 지금 이것만 외워달라는 거야. 이까지 됐나요? 그럼 저기 위에 있는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등호가 붙어있으니까 단조 증가하고 있다고. 맞아? 숫자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올 수 있는데 는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을 했다고. 근데 난 몇 개 뽑기를 하는 거야? 3개를 뽑는 거겠지. 그러면 저거의 답은 뭐가 나와야 돼?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 단조 증가 함수 개수라고. 그럼 6H3이 답이라고. 이까지는 이해됐나 얘들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6H3이라는 건 이해된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왜 6H3의 계산이 이걸로 바뀌는지를 보자고. 봐봐.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저기 는을 제거를 하고 싶어. 는을 제거하고 싶으면 A1이 있고 A2가 있으면 같아질 수가 있는데 맞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1을 하면 무조건 얘가 큰 거 맞아요? 이까지 이해됐나? 1이 없을 때는 같아질 수 있다고. 근데 1을 더하면 그 같아질 때다가 1을 더했으니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야. 근데 1을 더했으면 3 될 거니까 더 커지잖아. 여기까지 됐나?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 정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 됐지?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이 A2랑 A3가 같아질 수 있는데 A3에다가 1을 더 더해버리면 A2보다 무조건 큰 숫자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얘네들을 한 개의 부등식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내가 A1을 그대로 적어. A1 해서 요거 A2 더하기 1을 적어. 여기는 참고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봐봐. A2보다 이렇게 된다며. 그러면 A2 더하기 1이니까 여기에다가 양변 1 더해야지 A2 더하기 1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1을 더하면 여기 뭐가 되는데? A3 더하기 2 되는 거 맞아요? 이까지 됐나?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 너네가 이런다고. 아 쌤 이거 그냥 등호 하나 빼고 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 등호 개수 3개 넘어가면 그게 성립을 안 한다. 2개까지는 너네가 노가다를 할 수 있지만 3개부터는 안 된단다. 알겠지? 그러면 봐봐. A1은 여전히 몇 이상이라고? 1 이상이래.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1 이상이 나왔다고. 됐니? 근데 A3 더하기 2는 A3가 6이하니까 여기다 2를 더한 거잖아. 8이하가 되겠지. 2를 더하면. 이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숫자는 1부터 8까지 몇 개야? 8개지. 근데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거잖아. 근데 증가함수네. 뭐야? 조합이라고. 그래서 뭐다?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3개 뽑기가 된다고. 그럼 얘는 뭐였는데? 답이 83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라고. 요까지 해야 돼? 근데 요 놈의 8이라고 하는 놈이 뭐냐면 요 6에다가 원래 기존에 있던 1부터 6까지 어디 갔냐? 요 6에다가 여기 부등식에서 더하기 2가 마지막에 나왔잖아. 맞지? 근데 그 놈의 2가 뭐냐면 원래는 이게 3이라고. 근데 뭐다? 1 뺀 숫자가 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N, R, 1, R.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문자로 하면 더 명확하게 이게 눈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내가 N개, 이제 여기를 R개, 여기를 N개로 한다면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까지 됐나요? 됐지? 그럼 나는 이제 중복조합도 설명을 해줬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 나올 때는 저는 그냥 뭐다? 요렇게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지? 네. 근데 여기서 스킬 하나 배웠다. 뭘 배웠냐면 1 이상이 나오면 여기도 1 빼주고 여기도 1 빼주고 양변에 2를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가 2 이상이래. 그러면 여기는 몇을 빼면 돼? 2를 뺀다고. 얘는 1 이상이래. 그럼 1을 뺀다고. 그럼 양변에 몇 뺀 거야? 3을 빼주면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겠지. 어차피 이건 확정에서는 배우는 내용이야. 배우고 요 풀이가 이 문제는 고1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18개 학교 있잖아. 일단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치만 보면 50%가 출제는 했거든요. 그러면 나온단다. 알겠지? 이거는 싫어도 해야 돼. 물론 이 기호를 안 쓰고 우리가 이렇게 풀겠지. 그냥 얘가 보다 83이다. 요거에 구하는 요게 풀이가 끝인데 요까지도 좀 알고 가자고 이제. 공구부원이 N농이라 적을게. N농이 36이고 그 다음에 미술부원 N미가 25래. 그 다음에 농구랑 미술 양쪽 둘다란 말은 교 맞아. 그래서 N농교미 요게 지금 3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농구부 나 미술부 중 적어도 하나 뭐야? 또는이잖아. 맞아. 그래서 농합미를 구해달라. 그럼 우린 집합에서 이 문제를 맨날 풀었으니까 이건 잘 풀 거라고 믿을게. 그치?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다고. 맞아. 그래서 님들이 이제 뭐냐면 적어도 하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생각의 방향을 두 가지로 해야 돼. 첫 번째는 얘가 OR일 수도 있어요. OR. 그래서 저 합집합 묻는 얘. 아니면 뭐다? 그 여사건이 이용하는 반대 사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이거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지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알겠지? 헷갈리면 안 된다. 넌 적어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 쓴다. 그건 이상한 소리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쓰거나 그림 그리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공식 쓸게 오늘은. 그러면 뭐야? 얘는 농구. 그 다음에 뭐야? 미술. 그 다음에 겹치는 놈. 두 번 들어갔으니까 빼준다는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농구는 36이고 미술은 25고 얘는 3을 빼줍니다. 맞아? 그럼 이게 22가 되니까 더하면 몇이죠? 58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집합 복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스리로 넘어가 볼게요. 예스리는 남자 셋, 여자 넷 중에서 가운데 중이야? 중에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대표를 선출한대.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이거 뭐가 돼요? 남자를 뽑고 여자를 뽑아보자고. 순서는 바꿔서 상관없잖아.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남자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니까 3가지 맞지? 맞아? 그 다음 여자 4명 중에서 1명 뽑는 건 뭐야? 4가지잖아. 근데 이거는 고, and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서 뭐다? 12가 되는 거라고. 됐나? 근데 실제로 얘의 원리가 뭐라고? 수용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남자 1이 있고 남자 2가 있고 남자 3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남자 1을 뽑았다면 여자가 4명이 있으니까 여기 여자 1, 여자 2, 여자 3, 여자 4 해가지고 남자 1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온다고? 4가지라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4가지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4가지가 나오게 될 거잖아. 맞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 노가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만약에 비례칭 구조면 안 된다. 고배 법칙이. 그러니까 여기는 4가지, 여기 3가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동등하게 다 똑같이 4가지가 나온다면 뭐다 그냥 요게 3가지니까 남자가 요 3과 이 4가 와가지고 뭐다?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겠지? 여기까지는 됐죠, 맞죠? 그래서 대칭 구조만 쓸 수 있어요. 수 개수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약수 총합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약수 총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특정한 수가 포함된 약수 개수 그 다음에 특정한 숫자가 포함된 약수 총합 포함된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뭐가 나오든 간에 다 풀 수 있어야 된다겠지. 당연히 요거 정도는 기초고요. 요거는 조금 응용 요거는 조금 심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 알아야 돼요. 알겠지? 상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항상 얘든 이거든 간에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소인수분해 돼야 되겠지. 근데 71을 소인수분해하면 뭔데? 8, 9, 72니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 된다고. 맞아. 그래서 일단은 약수 개수부터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약수의 형태를 보자고 얘들아. 약수라고 하는 놈은 주어진 자연수의 일부라고. 일부. 그러면 약수의 형태는 어차피 소인수가 2, 3밖에 없으니까 어떤 2의 a 제곱 3의 b의 제곱이라고. 됐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 a에는 올 수 있는 게 이 3이 최대로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3되고 2되고 1되고 0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뭐다 여기서 a의 제로는 뭐다? 1됩니다. a가 0이 아닐 때는. 그래서 0이 아닌 숫자의 제로 제곱은 다 1이라고 일단 알고 있으셔야겠지. 됐네? 그 다음에 b에는 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니? b는 최대 2개까지 올 수 있잖아. 그러면 2, 1, 0이라고. 왜? 약수는 이 숫자의 일부라고. 일부. 됐니?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에다가 그 각각에 대해서 b는 3가지가 되는 거잖아. 요 그림 a가 4개, 이게 4개를 쪼개죠? 그다음에 3개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 돼서 뭐다? 12가지 된다고. 4, 3 이까지죠? 요게 뭐다? 약수 개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문제의 답. 그래서 너무 많아서 12는 조금 작은 숫자에 대해서 총합, 총곱 이걸로 한번 가보자.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2의 약수 총합을 보자고. 그래서 일단은 공식 증명까지 갈 거라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2의 모든 약수를 한번 나열을 해볼 거야. 그러면 봐봐.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 1이 되는 거니까 크기 순으로 뭐 대충 나열했다 치면 2의 제로, 그러니까 이건 1이 됐다. 3의 제로라는 약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2니까 6개인 건 알겠지. 6개를 다 나열을 하자고. 그래서 2의 제로, 3의 1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면 2의 제로는 다 끝났잖아. 그 다음 또 뭐 있니? 2의 1, 3의 제로가 있겠고, 그 다음 2의 1, 3의 1 이렇게 또 있겠지. 그 다음 2의 제곱까지 있잖아.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로, 2의 제곱, 3의 1 해서 6개가 지금 다 나열됐다. 모든 약수를. 그러면 이걸 더하는 게 약수 총합이 될 거 아니야.
지금 모든 약수를 다 전개를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2의 제로가 공통 부분이니까 2의 제로를 묶어내면 3의 제로 더하기 3의 1 되고, 여기도 2의 1로 묶어내면 3의 제로 3의 1 되고, 여기도 2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3의 제로 3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괄호 안이 똑같은 건 또 묶어낼 수 있겠지. 맞아. 묶어내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아. 됐네? 그래서 이게 뭐다? 약수 총합의 공식이 돼요. 봐봐. 소인수분의 내가 2잖아. 2면 지금 뭐라고? 0, 1, 2를 더한 거를 적어주면 된다고. 얘가 1이니까 0, 1만 더해주면 된다고. 요게 뭐다? 근데 고1 과정에서는 제로 표현을 원래 안 쓰기 때문에 몇 개를 그냥 우리가 1이라고 적어줍니다. 겠지? 혹시나 서술형 적을 거면 이거 2의 제로 적지만 1로 적으면 돼요. 요게 뭐다? 약수 총합입니다. 겠지? 됐니? 얘는 인수분해가 원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수 총곱으로 가볼게. 그래서 약수 총곱을 내가 잠깐 P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P를 적으면 이래 되나? 약수 제일 작은 게 뭐지? 1. 노가다 할게 이번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3인데 2가 먼저 나오지?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 뭐 있니? 6. 12. 이게 약수를 다 곱하기 한 거잖아. 맞아?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가우스 아저씨가 했던 발상은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이 숫자들을 거꾸로 나열을 해볼 거예요. 12, 6, 4, 3, 2, 1. 그럼 얘도 1부터 12까지 그 12 약수들을 곱한 거니까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P 제곱이 되겠지? 자, 1이랑 12 곱하면 몇이지? 12가 되죠? 2랑 6이랑 곱하면 뭐가 돼요? 12가 되고요. 얘도 12가 되고, 요거 두 개 곱해도 12가 되고요. 여기도 12, 12가 되는데, 그러면 요 개수가 지금 뭐야? 6개잖아. 근데 이게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개가 어디서 한 건데? 약수들을 다 나열한 거잖아. 약수 개수가 되겠죠, 여기가?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12의 6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걔가 P제곱이잖아. 내가 보고 싶으면 P잖아. P. 양변에 뭐야? 루트로 씌우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뭐다? 루트 씌우면 2의 세제곱 된 건 알지? 12의 세제곱이다. 이래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약수 총곱은 원리가 이겁니다. 가우스가 했던 발상은 그대로 베껴서 쓰는 거. 근데 이게 공식은 뭐냐 이래 된다. 12는 원래 숫자가 되고요. 수원을 안 배운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 풀이로 연습하면 되는데, 요 3의 의미가 뭐냐면 약수 개수로 2로 나눈 거야. 이 6을 2로 나눈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2분의 약수 개수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수원 안 배운 사람은 그냥 뭐다? 루트에다가 12의 약수 개수가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 기본 3단계까지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보면 이래 된다고.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P1의 알파 제곱, P2의 베타 제곱 까지만 할까? 아니면 소인수 하나 더 추가할까? P3까지 할까? 그래서 얘가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P3의 감마 제곱까지 갔다고 할게. 지금 소인수분해 됐나요? 그러면 약수 개수는 지금 뭐냐면 봐봐. 요 숫자가 지금 3인데 이 3에다가 한 개가 더 더해져 있잖아. 4가지가 나왔잖아. 그래서 뭐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요 0이 추가됐다. 그 다음에 얘도 뭐야? 2인데 3이 나왔잖아. 뭐다?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요게 뭐다? 약수 개수 공식입니다. 겠지? 약수 총합은 이게 뭐다? 1부터 해서 그 숫자 제곱까지 가주면 된다고. 그러면 뭐다? 1, P1의 1 쭉쭉쭉 해서 P1의 알파 제곱 곱하기
1 P2의 1제곱 쭉쭉쭉 해서 P2의 베타 제곱 그 다음 곱하기 1 P3 쭉쭉쭉 해서 P3의 감마 제곱까지가 뭐다? 약수 총합이 된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약수 총곱은 공식이 뭐다? 원래 숫자 EN의 2분의 뭐지? 이래야 됐다. 아직 고1 과정이시고 약수 개수가 지수에 오고 여기다가 뭐 쓰인 거? 루트 씌운 게 뭐다? 약수 총곱의 공식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저렇게는 그냥 상식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다른 문제에서 약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풀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연습을 해야 되고 공식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외우는 거고 이 문제 단독을 위해서. 자, 72의 약수의 형태가 뭐지 얘들아? 아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2의 a제곱 3의 b제곱 그래서 a가 아까 뭐라고? 8, 9니까 a가 0, 1, 2, 3이었나? b가 1, 2인가요? 0, 1, 2인가요? 네.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근데 3을 가지고 있다며. 맞냐 안 맞니? 3을 가지고 있다면 제로가 되면 돼 안 돼? b가 안 되잖아. b가 0일 때가 3의 제로 3을 안 가지는 거잖아.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야? 여전히 0, 1, 2, 3이 다 가능하니까 4가지 맞아? 근데 그 b는 뭐가 된다고? 0은 안 되잖아 지금 3을 안 가지니까 1, 2만 되겠지. 그럼 b는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된다고. 그럼 얘네 두 개는 뭐야? 곱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뭐다? 얘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바뀌었어. 이렇게 나와. 72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 라고 물으면 그냥 바로만 적을게. A는 4의 배수는 최소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됐으면 2 또는 3이지. 그래서 뭐라고? A는 2 또는 3이고 B는 여기서 0, 1, 2가 다 될 거 아니야. 이해됐나 이제? 된 거 맞아? 그러면 요거 2가지 B는 3가지니까 뭐다? 6가지가 나오게 된다고. 이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2로 할게요. 12의 약수 중에서 2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2의 배수죠. 요래 되잖아 맞아? 자 약수 총합이 아까 뭐였냐면 2의 제로 2의 1 2의 2 2의 3까지죠? 아 있구나. 12는 2 뭐지? 70으로 할까 그냥? 70으로 하자. 그러면 70은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3의 제로 3의 1 3의 2 8, 9, 70이니까 맞지?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다고 얘들아?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봐봐 얘를 곱하면 2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다? 이 숫자를 뭐 하면 돼? 제거하면 끝이라고. 그럼 뭐야? 2를 가지고 있는 약수들이다. 이거 다 전개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가지고 있는 것만 살리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제거하면 됩니다. 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8이랑 4 더하면 12, 14 에다가 요거 1이라고 했다. 4랑 9 더하면 13.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169에다가 13 더하면 몇이야? 180인가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안 가지고 있는 것만 빼면 된다겠지? 안 어렵죠 지금. 근데 생각보다 애들 못 풀거든. 그럼 이제 이 시리즈는 다 했다. 다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든 간에 풀 수 있어야 돼 무조건. 432얘의 공약수 개수를 구해달래. 이거는 너네가 외우고 있지 않나요? 두 수의 공약수 개수는
뭐로 약속을 해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로 약속을 하는 거 맞네. 왜 그러냐면 두 수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가 무조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도 다 뭐야? 공약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소인수분해가 1단계잖아, 맞아? 540을 소인수분해하면 얘들아 어떻게 돼요?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2의 제곱, 3의 세제곱, 5 되는 거 맞네? 소인수분해 속도가 느리면 큰일 난다. 빨리 해야 돼. 432는 왜 아무도 안 불러주냐? 2의 4제곱인가요? 맞나 이거? 여기까지 한다고 맞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보통 G라고 많이 표현을 한단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G라고 적을게. G는 공약수라는 말은 공통인 거라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얘가 2를 2개 가지고 있고 4개 가지고 있으면 2개 가진다가 같이 가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작은 거 고르죠? 그래서 2의 뭐? 제곱 3의 몇 제곱? 세제곱 5는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최대 공약수라고. 그래서 얘의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라고. 그럼 약수 개수는 뭐야? 얘가 2니까 0, 1, 2 그러면 3 플러스 1하면 4. 그래서 뭐다? 12가 답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6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x라고 할게 그냥 x가 1, 2고 이렇게 y가 있는데 얘가 1, 2, 3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개수 함수 개수는 이 프린트 거의 맨 마지막에서 많이 다룰 겁니다.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야? 3군데고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야? 3군데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9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 개수라고 하는 건 순서상 개수니까 뭐냐면 요놈에 x가 2개 있잖아. 그래서 f1, f2 요거 개수가 뭐다? 함수 개수예요. 얘가 f1, 2, 3, 4까지 있으면 f1, f2, f3, f4가 오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함수값의 순서상의 개수가 함수 개수가 됩니다. 알겠지?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주세요. 그 다음 얘를 뭐 조금 더 공식화를 하면 3의 제곱이니까 3은 ny죠. ny x, nx 제곱 3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예제 1부터 볼게요. 예제 1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대충 보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지점을 A라고 할게. 그래서 A에서 해서 그러니까 A 출발 A 도착으로 마무리 지을 건데 지금 뭐냐면 한북 그리기라 한대요. 한북 그리기 뭔지는 알죠? 손 안 대고 한 번에 그리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얘 고리를 L1 요거 동그라미 얘를 L2, L3, L4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 요 점을 지금 P라고 잡을게요. 저 점을.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A에서 P로 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겠지. 맞아? 그 다음 P에서 이제 뭐냐면 고리를 고를 거라고. 맞지? L1, L2.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3개의 고리가 있지. L2부터 L4까지 고리 중에서 한 개를 고를 거라고. 내가 첫 번째로 갈 곳. 됐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L2를 골랐다고 치자고. 예를 든다는 말은 고정을 이제 시키겠다는 말이야. 됐니? 그러면 L2로 갈 때에도 P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방향성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다? L2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뭐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았어요 이제. 그럼 남은 고리는 지금 2개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된다고? 2개의 고리 중에서 남은 뭐야? 또 1개를 선택을 한다고. 거기다가 이제 방향성은 이제 한 번에 하자겠지. 방향성까지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L3라고 잡자고. 그러면 이제 L3를 돌았어 이렇게. 그 다음 뭐야? 또 L4 가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야? 그냥 L4는 방향성만 있겠지? L4도 돌았어. 그럼 이제 뭐냐면 여기로 갔다면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길이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지. 자동 한 가지지. 거기는 계산할 필요 없겠지, 맞아? 그럼 얘는 예를 들고 봐봐.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2가지가 돼요. 맞아? 고리 3개 중에 1개 고리는 3가지가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L2에서 뭐다?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2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고리 3, 4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어. 그래서 2가지가 돼요. 그래서 3을 골랐어요. 그 3을 돌릴 때도 뭐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방향성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고리 4인데 4도 뭐다? 이래 돌거나 이래 돌거나. 이게 다 뭐야? 연달아 이어나는 거저니까 고개 법칙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추악하긴 하지만 3이 몇 개냐? 1개인가요? 2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96이 되네.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인접 제일 많이 한 곳이 D예요, 맞아? 그래서 D는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개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A는 2개 인접하고 있고 B도 몇 개 얘들아? 3개 맞나요? 일단 B로 갈게요. 그럼 B는 B의 색깔 못 쓰니까 4가지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A는 2개, C도 2개니까 A, C는 아무 때나 가도 된다고. 그래서 A로 가면 A는 B, D가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서로 색깔이 다르니까 5에서 2를 뺀 3가지 색깔을 올 수 있고 C도 B, D 색깔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3가지가 됩니다.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이용 절대로 하지 말자고. 왜냐면 안 되는 문제 천재 있으니까. 요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려면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알고 있어야 돼요. 180인가? 네. 이렇게 나와. 이렇게 풀지 말자고. 그럼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이거 한번 풀어볼게 다시. 지금 영역이 4개잖아, 맞아? 색깔은 5개잖아. 그래서 일단은 최소 몇 개의 색깔로 색칠이 될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요런 그림이 그려지잖아. 이렇게 3개가 한 점에 인접하고 있는. 그러면 최소 색깔 몇 개 써야 돼? 3개예요? 이게 빨간색이고 노란색이면 얘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아닌 거야 되잖아, 맞아? 그럼 최소 3개라고, 맞아? 그래서 일단은 나는 3개의 색깔이 그려지는지를 판단을 하자고. 됐니? 그러면 한번 색칠해보자. 여기 색깔 1, 여기 색깔 2, 여기 색깔 3이야. 그러면 C에는 올 수 있는 색깔이 뭐야? 3번과 2번은 오면 안 되잖아. 그럼 뭘 수 있니? 1번이 되니까 3가지 색깔로도 그림이 그려진다고, 맞아. 근데 이제 특징을 보니까 같은 색을 칠하는 영역이 뭐가 돼? A랑 C가 된다고. 맞니? 그래서 뭐다? A랑 C랑 같은 색깔이고 그 다음에 BD 이렇게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 돼? 여기서는 너네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잘 봐. 색깔 몇 개라고? 5개잖아. 근데 3개만 이용할 거라며. 그러면 어차피 뭔데? 영역이 3개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은.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5개. 여기는 4가지. 여기는 뭐야? 3가지가 올 수 있다고. 그럼 여기는 뭐다? 60개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색을 이용하는 것. 뭐 어차피 4개의 색을 이용한다고 하면 다 다른 색을 쓸 거라는 말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상관없겠지. A, B, C, D가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야? 5개, 4개, 3개, 2개 다 서로 다른 색깔이 오는 거잖아, 맞아? 여기 몇 개요? 120개. 됐습니까? 그래서 60 더하기 합의 법칙이죠? 120 이래가지고 뭐다?
180이 됩니다.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찾는 거를 해야 돼. 이걸 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 부를 거냐면 평행한 면을 할 거야. 평행한 면. 평행한 면일 때마다 같은 색깔을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놈의 평행한 면을 찾는 거가 목표가 된다겠지. 그럼 이제 뒤에 아마 문제 더 있나? 그럼 봐봐. 얘가 일단 채소 색깔을 몇 개 칠할 수 있는지 볼 건데 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맞아? 세 개가 한 점에 이웃하고 있는. 그럼 일단 세 가지 색깔을 색칠했는지 보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색깔, 여기 2번 색깔, 여기 3번 색깔이라 할게요. 그러면 C는 1번과 3번이 아니면 되잖아. 그러면 2번 색깔 색칠할 수 있겠지. 2번 색깔. B는 1번과 2번만 아니니까 3번 색깔로 색칠할 수 있잖아. 즉 세 가지 색깔로 그림이 그려지네, 맞아?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케이스 세 개의 색을 이용하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뭐야? 아, C랑 E랑 같은 색깔 2번 색칠했잖아. 그래서 C랑 E가 같은 색깔이 되고 그 다음 뭐다? B랑 D랑 같은 색깔이 되고 그 다음에 A 혼자 다른 색깔이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색깔이 5가지 색깔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 4가지, 3가지. 왜? 여기는 다 서로 다른 색깔이 색칠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몇이다? 60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를 주의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발상을 쓸 거냐면 여기서 이걸 이제 등호를 빼버리면 서로 다른 색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되는 거 맞지? 그 등호 한 개씩 일단 제거를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되겠니? C랑 E를 다른 색깔로 하고 BD만 같은 거 거기다가 A 됐니? 그 다음에 뭐야? 등호를 이쪽에 떼도 되잖아, 맞아? 이쪽 등호로 떼도 되니까 C랑 E랑 같은 색인데 B, D, A 이렇게 한다고. 이제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렇게 풀면 답이 틀려. 더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등호 뺀 거 말고도 이 그림에서 뭐다? 등호가 하나 붙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얘랑 얘도 평행한 거 아니야? B랑 E.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 디귿이 숨겨져 있다는 거였지. 그래서 이것만 찾아낸다면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뭐다? 3개의 색을 한 다음에 등호를 하나씩 빼요. 그 다음 뭐다? 아, 요거 말고 더 있는지를 보면 돼. 그림만. 그럼 평행한 면이 뭐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요까지 됐나요? 그럼 얘는 지금 뭐야? 5, 4, 3, 2. 얘도 뭐야? 5, 4, 3, 2. 얘도 뭐야? 5, 4, 3이 똑같잖아. 맞아? 어차피 다. 왜? 4개의 색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요게 120이잖아. 얘도 뭐야? 120. 120이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뭐다? 요 120에다가 요 놈의 경우의 수. 기억, 니은지 그 세 가지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를 뭐다? 3 곱하기 120으로 적어주면 돼. 나중에는. 그러니까 고백 부칙을 쓰면 풀이 점점 짧아지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적을까요? 5개의 색을 모두 이용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영역이 5개니까 다 다른 색깔 색칠하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뭐야? 5팩이죠 그냥. 12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케이스 60, 2번 케이스 360, 4번 케이스 120 해가지고 540이 답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지? 물론 얘도 중학교 거 되겠는데 되지만 쓰지는 말자고. 세 개 이하의 색 원형 원순열은 아닌 색칠을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내가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를 내가 A 6,3이라 적을게요. 6칸 3개 이의 색. 됐니?
이렇게 지금 됐다. 근데 너네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6칸 3개 이하의 색이야. 6칸 3개의 색이랑 달라. 그러면 6칸 3개의 색은 어떻게 풀면 돼? 6칸 2개 이하의 색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3개 이하의 색깔에서 2개 이하의 색깔을 빼면 딱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식을 쓸 수가 있단다 걔도. 됐니? 그럼 봐봐. 그러면 A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 나갈게요. 그러면 봐봐. A의 몇 가지야? 3개의 색깔 올 수 있어요. 맞아? 영역은 구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럼 B는 몇 가지야? A가 아닌 거 2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C도 뭐야? B가 아닌 거 2가지가 돼요. D도 뭐야? C가 아닌 거 2가지가 돼요. E도 뭐야? 2가지가 되고요. 일단 F는 A랑 또 달라야 되지만 F는 A를 잠깐 무시하고 뭐다? E랑만 다르다고만 볼게요. 잠깐. 얘는 2가지. A는 무시하고 E랑 다른 색. 됐나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뭐냐면 다 곱하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3에다가 2의 몇? 5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런데 우리는 뭐다? A랑 F랑 같아지는 순간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영역 구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5칸 3개 이하의 색으로 바뀌게 되겠지, 맞아?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릴게야겠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5개면 그냥 그림 대충 그리자 못 그리겠다, 그치? 이러면 되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A랑 F 같은 색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B, C, D, E 이래 되는 거 맞네? 그럼 여기도 이제 그냥 바로 적을게. 그냥 B, C, D, E 이래 되는 거 맞아? 이래 되면 뭐야? 얘는 3개의 색, 2개의 색, 2개의 색, 2개의 색이고 여기만 요거 무시하고 D랑만 다른 색이라고 하자고. 됐니?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지? 3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잖아. 여기까지 돼. 근데 여기 안에도 실제로는 뭔데? 이거 2개 같아지는 거는 뭐 해야 돼? 다시 빼줘야 되잖아 여기서. 그럼 봐봐. 이 경우의 수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3 곱하기 5제곱에서 이 밑에 있는 걸 빼는 거잖아. 근데 얘를 빼는데 여기서 그다음 이거 같아지고 빼는 거는 다시 빼기인 거 플러스 되는 거 맞아요? 그까지는 이해됐나? 그러면 이번에는 4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A, E, F가 같은 거야. B, C, D. 그래서 A, E, F, B, C, D 이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는 3가지, 2가지, 2가지 얘도 뭐다 또? 2가지를 보자. 이거 무시하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지?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된다고. 그 다음 또 뭐야? 이거 2개 같을 때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제 영역이 3가지로 쪼개지나요? 아, 그림 한 번 더 그려줘. 그래서 이제 뭐다? A, D, E, F 그 다음 B, C. 그럼 이제 그냥 얘 적을게. 3, 2, 2라고 같다고 칠게요. 그 다음 우리 또 뭐 해야 된다고? 이거 2개 같아질 때도 해야 된다 했잖아. 맞아? 그럼 걔는 마지막 여기다 할게. 그냥 여기다가 얘는 뭔데? 3가지, 2가지밖에 없죠. 이거는 확실하게. 이건 명백하잖아. 맞아?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이거의 답이 지금 뭐가 되냐? 3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에다가 3 곱하기 2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2의 3제곱 또 빼기 그러니까 빼기가 계속 분배가 되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6까지 끝이죠. 더하기 3 곱하기 2가 나온다. 그래서 빼기가 분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다 겠지. 이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다 더한 게 봐봐 얘들아 이거 다 더한 게 실제로 뭐냐지 여기에서 이걸 뺀 거가 뭐냐면 5칸에 원래 3개 이하의 3개 색칠하는 거라고. 그런데 또 뭐야 여기에서 이거 뺀 게 뭐냐면 4칸에 3개 이하의 3개라고. 요거에서 요걸 이제 빼는 거지. 근데 얘 빼고 뺐는데 또 플러스 되니까 부호가 계속 뿔만뿔만으로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래야 되는 거 맞나? 뭐가 되냐 유서가? 여기까지 됐나? 양변을 x-1로 나눌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나눴을 때 전제 조건이 0이 아닌 걸로 나누니까 x값은 1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x는 1은 아니라고 칠게요. 1 아닌 숫자에 대해서. 됐니? 그럼 얘를 예쁘게 적어볼게. 잘 봐. 요거부터 적을게. 1 x x제곱 x에 뭐가 돼? n-1 맞아? 걔는 분자 분모에 -1을 곱하기를 할게. 이래 되는 거 맞아요? 여기다가 내가 a를 곱하기를 할게. 어떤 이상한 문자 a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ax의 제곱 ax의 n-1 얘는 양변에 a를 곱했으니까 1 빼기 x에다가 a의 1 빼기 x의 제로 n 제곱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요 합이 이놈의 결과가 늘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는 거 안다고. 이까지 됐니? 그러면 쟤를 보자고. 곱하기 몇 했니 얘들아? -2분의 1 맞아? 맞니 안 맞니? 그 다음에 저기도 뭐가 해야 됐니? 요거 두 개네? 곱하기 -2분의 1 맞아요? 여기도 다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곱하기 다 뭔데? x잖아, 맞아? 맞니? 그럼 x자리에 -2분의 1 들어간 것 뿐이잖아. 저거의 합의 계산은 요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쟤는 봐봐 1에다가 빼기 x값이 -2분의 1이래. 됐나요? 저걸 거꾸로 할까? 거꾸로가 낫겠나? 아니 이 생각을 적어놓는 의미 알겠지? 요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여기 올 거 아니야. 맨 앞에 숫자가 이거 맞아? 3 곱하기 2의 5제곱? 그러면 그 다음에 1 빼기 x가 -2분의 1이지? 뒤로 더 할걸. 후회되고 있긴 하다.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거는 얘가 n개거든. n개?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요게 n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난 여기 몇 개 더하니?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하잖아, 맞아? 여기가 5제곱이 이렇게 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좀 숫자 더럽네. 3 곱하기 2의 5제곱 먼저 적어놓고 요게 2분의 3인가요? 역수차하면 3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좀 더럽네. 1 플러스가 되고 32분의 1 이래 되겠네. 그럼 이거 3약분 되니까 2의 6제곱에다가 1 더하기 32분의 1 그러면 2의 6제곱에다가 더하기 2 해서 64랑 2를 더하면 뭐가 돼? 66이 되는 거야. 저거 답이. 아니면 실제로 이거 그냥 거기서 더하기도 돼.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사실은 저 공식을 안 써도 노가다로 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6개 정도는 그냥 이거 다 전개해서 할 수 있잖아. 32 곱하기 3하고 16 곱하기 3하고 8 곱하기 3하고 노가다로 계산해도 된단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공식을 한번 볼게. 뭐라 돼 있냐면 이래 돼 있다. 봐봐. 그러면 n칸 k개 이하지. 그러면 얘가 뭐라고? 경우의 수를 a, n, k라고 하자고. 됐니? 그럼 봐봐. 여기를 첫 번째로 이제 볼 거야. 그럼 여기에 삭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k개 맞아? 맞니 안 맞니? k개 맞지? 그래서 k개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보자고 계속. 그럼 여기는 요 색깔 빼잖아. 뭐가 되니? K-1 되는 거 맞지? 여기도 뭐야? K-1이잖아. 맞아? 그 다음 여기도 A1 무시한다 했잖아. K-1이지. 일단 A1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N개 중에서 한 개 빼고 다 K-1이니까 뭐가 돼? N-1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이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우리는 뭘 빼야 된다고?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부품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같아진다는 말은 n-한 칸의 k개 이하 색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근데 그게 뭐야? 거기 있는 저만식이다겠지. 첫 번째. 됐니?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뭐다? 방금 했듯이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짓을 하거나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해가지고 뭐 식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수원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하고 하면 제일 무식하게 푸는 게 일단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고 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등비술 합공식을 사실은 그 등비 합공식을 쓰면 뭐다? 밑에 있는 그게 유도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됐나? 그러면 예시로만 볼게요. 그래서 아까 n이 6, k가 3이 요 문제잖아. 이제 봐봐. 그러면 a 6,3은 k가 3이니까 3에다가 그 다음에 k-니까 2가 되고 n-니까 5가 되고 빼기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a 5, 3이 된다고. 이까지 됐나? 잘 봐. A, 5, 3은 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K가 3이니까 3에다가 2에다가 이게 N이 5잖아. 그럼 M-1는 4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빼준 다음에 그러면 A, 4, 3이 된다고.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3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4제곱 빼기에다가 빼기니까 더하기 A 4, 3이 나왔다고. 이까지 됐나? 근데 A 4, 3은 또 뭔데 얘는? 뭐야? K가 3이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A 3, 3이 된다고. 이까지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결과가 뭐가 났냐면 3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a 3, 3이 됐다고. 됐죠? 그러면 a 3, 3은 또 뭐라고? 요 공식을 계속 쓰면 이거를 k가 3이니까 3 곱하기 2에다가 n-1 n이 3일 때라서 2의 제곱 그 다음 빼기 a 2, 3이 된다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뭐가 된다고? 3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2, 3가 된다 했습니다. 맞아? 근데 두 칸은 노가다야. 얘들아 봐봐. 두 칸을 세 가지 하는 거는 3, 2밖에 안 된다고. 맞아? 그래서 이게 하필 뭐였다? 3에다가 2에 1이 나왔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뭐다? 저 공식을 쓴다면 요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뭐다? 이 공식이 그 어딨냐? 거기 책에 있는 그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얘를 풀면 요 짓을 반복해가지고 풀면 뭐가 나온다고? ANK는 뭐다? K-1의 n제곱에다가 빼기 더하기 -1의 n제곱에 K-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근데 n은 3 이상, K는 2 이상. 이때 증명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그냥 할게요. 그냥 노가다처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너네가 뭐다? 이렇게 노가다를 다 더할 거면 위에 걸 외우면 되고요. 됐니? 근데 위에 거 유도는 쉽겠지? 같은 때만 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조금 뭐다? 외워주세요. 내신용으로. 모의고사용이 아니라 내신용으로. 그냥 무지성 암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것만 좀 지워낼까요? 요거 오른쪽만 좀 지울게. 자, 그래서 응용이 뭐라고? 6칸 3개의 색. 이제 3개 이하가 아니야. 얘의 답이 뭐냐고 물어? 그럼 얘는 뭐냐면 3개 이하 뭐지? A63 맞아? 맞지? 6칸 3개 이하. 여기에서 뭐 빼주면 돼? 6칸 2칸 이하만 빼주면 얘가 뭐야? 6칸 3개의 색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한글로 하면 뭐라고? 6칸 3개 이하의 색. 얘가 뭐야? 6칸 2개 이하의 색이 되는 거라고. 됐니? 이거 나중에 자의수리 F에 나온다. F에 요게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빡빡 풀고 그냥 끝내버려라. 그래서 뭐다? 자, 63 요 공식에 넣자고. K가 3이고 N이 6이야? 그러면 뭐야?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 그 다음에 K-1이니까 2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이제 뭐가 돼요? 2 넣어버리면 1의 6제곱 더하기 뭐야? 마이너스 1의 6제곱 1 요렇게 지금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요? 요게 64 플러스 2 66에서 이게 아까 3칸 이하 되겠죠? 그렇죠? 요거 66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뭐야? 1 더하기 1인가요? 2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고. 사실은 두 개의 색은 뭐야? 빨로 노빨 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알겠죠? 그럼 얘는 몇 가지나 돼? 64가지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보다 세 개의 색깔로 색칠되는 게 되게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한 가지 색깔은 색깔 못하죠. 영역이 한 개가 아니니까. 자, 봐봐. 응용 2야. 이번에는 그림이 이렇게 원형이 아니야. 유서가 몇 칸 할까? 6칸. 6칸이라고 할게요. 몇 개의 색깔로 할까요? 6개. 어? 6개. 아니, 같은 거는 너무 쉽잖아. 8개. 제 말 안 들을게 알겠지. 한 4개 정도 하자. 그 색깔 뭐 많이 해가지고 뭐 숫자 크게 해가지고 뭘 참 좋단다. 4개의 색이라고 할게. 잘다. 됐니? 그 다음 여기를 이제 내가 뭐 A, B, C, D 이렇게 구분해 놓을게. 근데 이제 뭐냐면 맨 위에랑 맨 아래는
색깔이 달라야 된대. 이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읽자마자 느낌 뭐니? 이 그림을 여기를 칼을 난도질을 해. 쫙 펼쳐. 그러면 저 그림이지. 이 그림에서 원래 이거 두 개 색깔 달라야 되잖아. 원래는 영역 구분 가능이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색깔 다르다는 말이 붙여버리면 다시 이 그림이 된다고. 그러면 뭐야? 이 문제와 요 문제는 뭐다? 같은 문제가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맨 위에랑 맨 아래가 색깔이 다르다고 하면 다시 이 원형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4개의 색 이하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 6 4가 된다고. 그러면 요 공식을 써버리면 3의 6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6제곱 3, 1에 나온다고. 3의 6제곱 7이군가요? 729 플러스 3 73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2020년 수능여고 기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물론 서술형이라서 그 풀이를 쓸 수는 없지만 일단 객관식이라 보고 볼게요. 이래야 되겠나? 이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나? 뭐 이래 약간 거 없을까?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색깔이 나겠지?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영역 구분 가능?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잘 봐. 일단은 리을은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에 가운데잖아. 그래서 리을부터 하자. 그러면 리을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돼? 5가지야. 맞아. 됐니? 그 다음 이제 리을을 빼버리면 잘 봐. 리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 기역이랑 이웃하는 거는 니은, 디귿 2개 맞아? 니은이랑 이웃하는 거는 기역, 미음 맞아? 미음은 니은, 비읍 비읍은 미음,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은 이렇게 되잖아. 회전하는 모양 맞으니까 이제 왜? 양옆이 개수가 똑같잖아. 좌우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뭐야? 기역, 니은, 미음, 비읍 디귿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색깔을 얘 쓴 거를 나머지 애들 못 쓰잖아. 다 이웃하고 있어서. 그러면 얘는 뭐야? 5칸 4개 색 이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 5, 4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5에다가 공식이 뭐였냐면 K-1의 N제곱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 뭐야? K-1 요게 공식이었다고 맞아? 그러면 얘는 5 곱하기에다가 뭐야? 243에서 빼기 3을 하니까 몇이야? 24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은 몇이야 얘들아? 2 곱하기 5가? 1200인가? 맞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 얼마나 빨라. 이것도 물론 그 첫 번째 풀이 케이스 분류를 원래 푸는 거야. 자 밑에 수능 기출 문제 하나 볼게요. 수능인지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튼 평가에서 만든 문제. 그 사다리꼴 모양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할게. 몇 칸이야 얘들아 이거? 5칸이야? 이렇게 5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3개의 색을 지금 뭐라고? 이용을 할 건데 3개의 색을 전부 이용한다는 말은 지금 없나요?
전부라는 말은 없어요. 맞죠? 근데 문제 마지막에 뭐라 적혀있니? 맨 위에랑 맨 아래는 다른 색을 색칠한대. 요거랑 요거는 뭐다? 다른 색을 색칠해서 됐니? 그러면 얘는 뭐야? 5칸에 3개 이하의 색. 왜? 원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지? k-1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k-1 1 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뭐야? 32 빼기 2라서 30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 오리지널 풀이 있잖아. 이 풀이 말고 원래 이제 평가원 출제 의도 노가다 그 케이스 분류 요거 한 3분 정도 걸려요. 실제로는 푸는데. 근데 이래 푸니까 뭐야? 근데 몇 초까지 되잖아, 맞아?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걸 좀 외우고 있어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공식 외워두세요, 알겠지?